느낌이 어떠신가 한번 보시고.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철학회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족저근막염하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증상, 소위 족근관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발통증 병이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혀 양상이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증상하고 비교해서 나는 족저근막염인지 족근관 증후군인지를 한번 구별하시고요. 어떻게 치료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발바닥에 이렇게 막이 하나 있거든요. 막이 조금 마찰에 의해 가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은 어디 생기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뒤꿈치란 말이에요. 뒤꿈치 안쪽 내측 부분, 이 부분이 꼭 누르면 되게 많이 아파요. 그리고 발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발 옆에서 옆 라인을 눌러보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은 딱 아픈 분들이 있어요. 밑에만 아픈 게 아니고 옆에를 눌러도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염증이 좀 심해서 그 발이 좀 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절뚝절뚝 아마 100% 그렇게 걸을 겁니다. 방송에서는 족저근막염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도 오래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저희 학회에서 전기신경치료로 족저근막염 치료하는 치료법을 연구 개발을 해서 성공했고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데 길어야 한 달 반이에요. 조금 더 길면 2달. 치료 횟수도 한 8번, 10번 그 정도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족저근막염은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주간 사이에 좀 이상한 증상이 있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떻게 아프셨냐면 일단은 아침에는 안 아파요.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아프거든요. 아침은 안 아픈데 하루 중에 걷다 보면은 점점 아파지기 시작하는 그런 분이세요. 뒤꿈치 쪽이 무겁고 아프고요. 특히 아치 쪽이 많이 아프대요. 그리고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발바닥 앞쪽 있죠. 여기에 껌이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이 뻑뻑하고 어떨 때는요 발바닥이 이렇게 두툼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면 땅바닥을 봐야지 본인이 발을 디디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으셨냐면 족저근막염입니다 라고 얘기 듣고요. 약 먹고 충격파 치료를 하셨어요. 감히 제가 장담합니다만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이죠. 절대로 충격파 한다고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 궁금하시죠?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문제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보통 이쪽이 아파요. 안쪽 내측 부분 여기가 아픈데 방금 얘기한 증상 뭐 껌이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를 밟는 느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바닥이 두꺼워진 느낌이 있고 걷다 보면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증상의 위치도 다양해요. 엄지 방향으로 아플 수도 있고요. 아치가 아플 수도 있고 바깥쪽이 아플 수도 있고 뒤꿈치만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눌렀을 때는 아픈 게 없어요. 족저근막염은 누르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 병 족근관 증후군은 눌렀을 때 아프질 않아요. 이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 몸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족저근막염은 염증성 질환입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병이다 라고 보신다면 족근관 증후군은 여기 요거 있죠. 발목 안쪽에 있는 막인데요. 인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발목의 안정성을 위해서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구멍 하나 보이시죠? 여기 스페이스인데 이 스페이스 이 공간으로요. 신경, 혈관, 근육이 지나갑니다. 신경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신경들이 있어요. 이런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혈관 한번 볼까요? 혈관이 요렇게 또 지나갑니다. 신경하고 혈관이 있죠. 거기다가 근육이 있어요. 여기는 요걸 지워봐 봐야 돼. 이렇게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보시면 이 근육, 그 다음 요 근육, 저 근육, 요렇게 세 개의 근육이 지나가요. 그래서 근육 3개, 그 다음에 신경 2개, 혈관, 동맥, 정맥이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쪽에 병이 걸리는 거를 족근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족근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통틀어 놓고 보시면요, 족저근막염은 여기가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족근관 증후군은 여기 있는 근육, 신경, 혈관에 이상이 있는 그런 병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족저근막염은 여기 누르면 아프고요. 족근관 증후군은 눌러도 안 아파요. 근데 걸으면 아파. 아치 쪽도 아프고요. 여기 껌 같은 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모래를 밟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발바닥 전체가 두툼하다고 느끼는. 아무튼 발이 불편한 거는 맞아. 그리고 족저근막염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양상이 다르다. 그게 족근관 증후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족근관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근육, 신경, 혈관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발통증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진짜로 많아.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어른이 족근관, 전형적인 족근관 증후군 환자 분이신데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합니다. 약도 먹이고요. 뭐 주사를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거의 안 쓰고 간단하게 치료만 해줘도 돼요.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근데 족근관 증후군은 조금 얘기가 달라. 족근관 증후군은요, 여기 있는 신경들 풀어야죠. 그 다음에 근육도 이완돼야죠. 그 다음에 피도 잘 돌게 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발 증상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발바닥에 껌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아프거나 누르면 아프지 않은데 그냥 발이 불편하고 화끈거리고 막 그러죠. 심지어 지간신경통도 이 족근관 증후군의 한 병입니다만 뭐 그런 발가락 쪽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마 몇 년 동안 고생하실걸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년 정도 고생하고 오신다? 아, 되게 빨리 오셨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 고생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저희가 치료를 해봤을 때 길게 잡았을 때 한 12번에서 14번 정도의 치료 횟수가 좀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했을 때 통증 점수를 10점으로 봤을 때 2점이나 3점 정도로는 거의 100%다 떨어지고요.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아주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요. 자, 어떤 치료를 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족근관 증후군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다 없앨게요. 혈관 없애고 근육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보면 여기 노란색 있죠. 요 신경들, 요런 신경들, 요 신경들, 이 신경 가지들인데요. 이 신경 발끝까지 가지가 내려가죠. 이렇게 요 신경들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해봤거든요. 다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이 신경을 안정화시키니까 세상에나 통증이 금방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앉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몇 번 반복해서 치료하니까 치료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도요, 쑥쑥쑥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지더라고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한 번 내지 두 번, 두세 번 정도까지는 이게 할 때는 좋고 한 며칠은 괜찮은데 금방 돌아 아픈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횟수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픈 정도도 훨씬 많이 떨어지고요. 버티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되게 만족하고 이거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보통 주변에 발 아픈 분 있으면 무조건 이 치료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영상은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요, 요 신경 있죠.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작업. 그 작업하는 것만 제가 좀 발췌해서 보여드리고요. 족근관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개를 다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전형적으로 발에 껌 붙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아치 통증이 있고 뒤꿈치가 아파요.
근데 누르면 안 아파. 그래서 신경을 건드릴 겁니다. 쭉쭉쭉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서 제가 지금 건들고 있는 이 부위 있죠? 이 부위를 잠깐 멈춰놓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신경만 제가 건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 신경 있죠? 요 신경하고 여기 이 그림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뒤꿈치를 지배하는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 신경하고 두 개를 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바로 그게 이 방법입니다. 이 치료를 할 때에는요, 그냥 막연하게 자극을 준다고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여러 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충 그냥 자극만 줘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 유튜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가정용 저주파 자극기 한 4, 5만 원짜리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조건값이라는 게 있어요. 강도도 있고 주파수도 있고 얼만큼 적용해지 되는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값을 잘 맞춰야지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이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그런 치료법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포인트인데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대주고 하는 건데요. 아픈 부위는 여기 발바닥 전체인데 지금 저는 발목 안쪽에서만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그것도 잘 기억해 보세요. 방금은 어디 한 거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요 부위 어디 안에요. 이 발바닥 안쪽 근육, 엄지발가락으로 내려가는 신경 있지 않습니까? 이 신경이 눌리는 포착이라고 합니다. 포착 증상이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거 있죠. 요 신경 밖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요 부위.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여기 건드렸고 지금은 또 이렇게 건드린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해주고 나면요 발바닥이요 샤워한 느낌이야. 굉장히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아주 가벼워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디 하나 보세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거든요. 요건 또 어딘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발꿈치 안쪽에다 하나 대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뒤꿈치거든요. 뒤꿈치. 근데 요 신경이 뒤꿈치를 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백스터스 너브라고 그러는데요. 요 신경을 건드려주는 방법이야. 이렇게 대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를 해주고 나면요, 발 바깥쪽 부분으로 굉장히 또 시원한 게 느껴져요. 그냥 확 풀리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안 받아본 분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시원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거 연구할 때요, 우리 몸에 서로 막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요, 혈류 검사, 그 다음에 근육 이완 검사, 신경 전도 검사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치료 전 치료 후 비교를 해서 좋아졌다라는 거를 연역적으로 확인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여러분들은 정확한 치료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현존하는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서는요, 가장 빠르고 완벽한 치료가 바로 이 전기신경 치료일 거다라고 단언컨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잘 보세요. 발바닥, 뒤꿈치 앞쪽, 그다음에 발가락 쪽에 가깝게 하나 더 붙였죠. 요건 또 어디냐면요, 여기 요 신경 말고 요거 있죠. 요거 아치의 통증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얘를 건드려 주는 거야. 그래서 뒤꿈치 하나 대주고 여기 앞꿈치 뒤쪽에다 하나 달아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요걸 바깥쪽으로 또 이동해서 밖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안쪽을 하는 거고요. 자, 계속 넘깁니다. 다음 보시면 요번에 바깥쪽으로 하죠. 바깥쪽을 이렇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저희 학교 선생님도요, 이거 마스터 하려면요, 최소한 환자 한 4, 50명 이상 봐야지 되고, 그 다음에 훈련 시간만 해도요, 거의 100시간 정도를 해야지,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물리치료계의 수술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적용하는 사람의 숙련도, 소위 실력에 따라 가지고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나면 또 어디를 하는지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 발가락 밑에다가 제가 대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간신경통, 그죠? 지간신경통 혹은 거기 모래가 낀 분, 껌 붙어 있는 느낌, 발바닥이 두툼하다고 느끼는 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놈이 바로 이건데요. 잠깐 멈춰놓고,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거 보세요. 인체의 신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두 신경 있죠. 제가 선택한 거, 요런 신경들. 아, 이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요 발바닥에 요 신경 있죠. 이 신경의 근원지는 어디냐면 척추입니다. 척추에서 신경 가지가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내려오면서 점점 가늘어지다가 맨 끝단에 오면 아주 가는 신경으로 연결돼 있어요. 소위 허리에서 발까지 신경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무도요, 영양 공급을 받을 때 나무 가지 끝단 있죠. 끝단까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끝단에 나뭇잎이 좀 싱싱한데 그 영양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 끝단이 좀 상해 있고 나뭇잎도 누렇게 떠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경, 이 발끝 신경은요, 영양 공급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징적으로 감각 이상 현상이라고 해서요, 모래가 끼고 아니면 껌이 붙어 있고 발가락을 잘 못 움직이고 두툼하고 뭐 말로 표현 못할 이상한 느낌, 그 느낌을 호소하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간신경종, 그럼 어떤 분은 여기 신경 끊어버리죠. 그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수술 안 하고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로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 드리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다양한 치료법이 있거든요. 전기신경 치료라는 게요,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신경을 건드려주는 방법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고 나면 무지 좋아요. 아니, 어떤 치료가 치료되는 영상을 라이브로 방송하고 그리고 치료된 영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 치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니까. 워낙 많은 환자한테서 개선되고 좋아지는 상황들을 경험하죠. 재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1차 작업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할 거예요.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쿼트를 이렇게 시킬 거거든요. 시키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전기 자극을 주면서 운동을 시켰을 때 그 효과가 배가가 돼요. 어디?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좋아져요. 종아리 근육은 정맥피를 심장으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발바닥에 이상 있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종아리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정맥피가 위로 잘 못 올라가요. 그래서 불편함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때는 이 방법이 최고야. 지금 여기다가 제가 자극을 줬어요. 그 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발목 안쪽에다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발바닥에다 대고도 하죠. 다양하게 하는 거야. 안 좋은 신경 위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분 상태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 한번 보시고.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편하죠. 이번에는 조금 오래 갈 거고 많이 준 상태로 유지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부터 치료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제가 할 말이 많다는 뜻이고요. 할 말이 많다는 뜻은 너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회 선생님들한테 치료받기 전하고요, 치료받은 뒤에 환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많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족저근막염도 아니고 느낌도 이상해. 막 발바닥에 껌도 막 붙어있고 모래가 껴있고 막 그래. 막 이상한 증상들이 많아. 많이 그렇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오랫동안 고생할 거거든요.
전기신경치료 받아보십시오. 검색하면 나옵니다. 전국에 1,20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고요. 모두 다 병원에서만 근무하십니다. 병원 치료예요. 연역적 치료고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치료입니다. 다만 선생님들마다 숙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다른 어떤 치료보다 훨씬 여러분들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처에 저약회 선생님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못 찾잖아요.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면은 저희 스태프 선생님들이 여러분 거주하는 지역 가까운 데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 사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